신라 호텔 정문 앞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60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남자, 강태산.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2살의 강태산이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를 열고 낡은 검은색 점퍼와 회색 야구 모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태산은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풀어 대시보드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명함 지갑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점퍼를 입었습니다. 평소의 강태산 회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평범한 중년 남자만 남았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점심은 김밥 2줄이었습니다. 저녁엔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그때 태산은 배웠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가치를요. 노동의 신성함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진리를요. 사람의 됨됨이는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 태산이 평생 지켜온 신조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의 회사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30년 만에 태산그룹은 건설업계 5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 강도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32살 태산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였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도연이 데려온 약혼자를 보는 순간 태산의 가슴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유명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외모도 화려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마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눈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진은 레스토랑 직원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와. 미지근하잖아.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건넬 때도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태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아원 봉사 다녀왔어요. 정말 보람찼어요. 하지만 그녀의 SNS를 보면 고아원 사진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산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식적이라고요.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서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해해줘요. 도연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태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직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편견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유명 변호사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사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눈이 지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일주일 전 태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진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로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으로요. 태사는 비서에게 서진의 일정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서진은 주말마다 강남 클럽을 다녔습니다. 새벽엔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단골 대리운전 업체도 있었습니다. 태사는 그 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태사는 점퍼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직업란엔 대리운전 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나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125cc 스쿠터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사는 강남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태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리운전 콜이었습니다. 고객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위치는 청담동 더 팰리스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군. 그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벽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15분 후 태산은 더 팰리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태산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리운전 왔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11동 앞으로 가세요.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태산을 보는 눈빛엔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엔 이 경비원이 자신을 보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대리기사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구나. 태산은 311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엔 흰색 BMW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미니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손엔 명품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사는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리운전 김철수입니다. 고객님, 서진이 태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 키를 태산에게 던졌습니다. 던진 것이었습니다. 건네준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요. 졸려 죽겠네. 태산은 바닥에 떨어진 키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을까요? 태사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요. 빨리 가요. 태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존재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태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내 본 모습을 다 보게 될 테니. 차는 새벽에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꺼진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위해서요. 새벽반 대리운전 기사 김철수의 첫날 밤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지켰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서진은 계속 혀를 찼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가요. 이러다 해 뜨겠네. 태산은 참았습니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 고객님. 에휴, 꼰대 같으니. 서진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태산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서진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췄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산은 차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휘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태산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태산은 다시 서진의 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강남역 근처 클럽 앞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태산이 도착했을 때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럽 입구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태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나갈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시동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연료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친구 2명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서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문을 닫아줬습니다. 태산은 참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 더 팰리스요. 빨리 가요. 태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지금 새벽이라 추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틀어요. 여기 냄새나잖아요.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냄새 말씀이십니까? 그냥 꿉꿉한 냄새요. 아저씨들 특유의 그런 거. 서진의 목소리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요. 태산은 에어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찬바람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더 팰리스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 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가방을 챙기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산이 재빨리 주워 건넸습니다. 고객님, 휴대전화입니다. 서진은 받아들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태산은 차를 정리하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란 말인가.
나흘째 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태사는 또 서진의 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오후 7시였습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태산이 도착하자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였습니다. 트렁크 열어주세요. 태산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서진이 쇼핑백들을 던지듯 넣었습니다. 태산은 가방들이 구겨지는 걸 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이요. 근데 그 전에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어디십니까? 성북동 이응이응 복지관이요. 태사는 의아했습니다. 복지관이라니요. 서진이 봉사활동을 간다는 건가요?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발에 있었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10분만 기다려요. 태사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복지관 간판을 배경으로요. 하지만 복지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됐어요, 가요. 태사는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안 하십니까? 아, 오늘은 사진만 찍으러 왔어요. 바빠서요. 서진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태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SNS에 방금 찍은 사진을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해시태그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해시태그 봉사,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선행, 해시태그 감사. 태사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더 팰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내리려는데 태산이 물었습니다. 트렁크의 쇼핑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두고 가요. 예, 필요 없어요. 가방만 필요했거든요. 안에 든 건 별로예요. 태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저씨가 알아서 버려요. 귀찮게 하지 말고요. 서진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태사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명품 쇼핑백 5개가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옷, 스카프,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태그가 달린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어치였습니다. 태사는 쇼핑백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야 했습니다. 김철수라는 대리기사는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쇼핑백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증거로요.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태사는 마지막 콜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 이태원 클럽 앞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서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요. 교통? 새벽 5시에 무슨 교통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됐어요. 빨리 타요. 차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아저씨. 트렁크에 쓰레기 봉투 하나 있을 거예요.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팰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태사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사는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보였습니다. 복지관 사진이 인쇄된 종이었습니다. 서진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명품 쇼핑백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샤넬 로고, 찢어진 루이비통 봉투. 태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서진의 이중생활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태사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쇼핑백 조각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니요. 태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증거는 모았습니다. 서진의 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도연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들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까요? 태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로요. 서진이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기회를요.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식사 약속 잡아주세요. 장소는 신라호텔 한식당이요. 참석자는 저, 도연, 그리고 윤서진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에겐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과 쇼핑백 조각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새벽반 대리운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태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복지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래야만 하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도연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몇 시에 가면 될까요? 7시에 신라호텔 한식당 파인다이닝으로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랑 같이 갈게요. 태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너는 서진 양을 정말 사랑하느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진심입니다. 태산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태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태산은 다시 대리운전 기사 복장을 했습니다. 낡은 점퍼, 회색 모자, 해진 운동화였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 태사는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청담동 더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6시 50분 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리운전 콜이었습니다. 김 씨, 지금 어디예요? 빨리 와요. 급해요.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태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팰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엔 명품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약속 시간 다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됐어요. 빨리 출발해요. 신라 호텔이요. 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라 호텔이라니요. 서진도 같은 곳으로 가는 겁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계속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차 안이 향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에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서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신호 왜 이렇게 길어요? 태사는 참았습니다.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신라 호텔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오후 7시 5분 신라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차에서 내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컵을 쏟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태산의 어깨와 팔에 쏟아졌습니다. 점퍼가 젖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살갗에 스며들었습니다. 아! 태산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니, 김씨, 왜 갑자기 움직여요? 제 옷에 안 묻은 게 다행이네. 태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젖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메리카노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하긴요. 옷값은 제가 변상해 줄게요. 어차피 그런 옷 얼마 하지도 않을 테니까. 서진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태산에게 던졌습니다. 건넨 게 아니었습니다.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처 마트 가서 새 옷 사 입어요.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산은 그 지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김씨. 서진이 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늦게 오질 않나, 옷은 적시질 않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 기분을 풀어줘야죠.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서진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요구를 하듯이요. 태산의 몸이 굳었습니다. 60년을 살며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은행에 빌 때도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김철수였습니다.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도연히 봐야 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입구의 조명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산은 한 걸음 한 걸음 서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요. 서진이 재촉했습니다. 태산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사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반쯤 무릎이 굽혀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호텔 입구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으려는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사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아, 도연아? 벌써 왔어? 응, 일찍 끝나서. 근데 저분은 누구야? 도연의 시선이 태산에게 향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대리기사분이 실수를 해서 그냥. 실수? 응, 내 옷에 음료를 쏟았거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서진은 태산을 밀어냈습니다. 김씨, 됐어요. 그냥 가세요. 태산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태산을 봤습니다. 젖은 점퍼, 떨리는 손, 구부정한 어깨.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들어가자. 늦었어. 하지만 괜찮다니까. 빨리 가자. 서진이 도연을 끌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방금 전 도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아들의 표정이요. 혹시 알아본 걸까요? 아니, 설마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태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원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증거를 보여주고 차분히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서진의 당황한 모습도 봤을 테고요. 태사는 결정했습니다. 계획대로 가자. 그는 재빨리 근처 백화점 화장실로 갔습니다.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 미리 준비해둔 정장 셔츠가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 30분 태산은 신라호텔 한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을 고치느라 바빴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진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태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텔 앞에서 대리기사분이.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태사는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프닝이요? 네, 대리기사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서진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 양,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예. 저도 한때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날랐지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모자와 안경을 벗었습니다. 방금 전 호텔 앞에 대리기사는 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도연은 그 지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 예. 서진 양의 대리운전을 말이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태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진이 복지관 앞에서 셀카를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진 양?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SNS에 봉사활동 사진을 올렸지요. 오늘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라고요. 저는 그냥... 하지만 실제론 복지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진만 찍고 떠났지요. 도연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사실이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오해야. 그날 정말 바빠서. 태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명품 쇼핑백 조각이었습니다. 샤넬 로고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 양이 쓰레기로 버린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을 사고 나서 가방만 챙기고 안에 물건은 버렸지요. 저에게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대리기사 김철수로 말입니다. 태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말했지요. 차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아저씨들 특유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30분을 기다리게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음료를 쏟고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령했지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까 호텔 앞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굽히던 노인의 모습이요. 아버지, 설마 그게...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만이 테이블을 비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없었습니다. 태산이 미리 전체를 예약해뒀던 것입니다. 도연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연아, 나는 몰랐어. 그분이 회장님인 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야. 회장이든 대리기사든 그건 상관없어. 넌 사람을 무릎 꿇게 했어.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연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 양, 제가 이 일을 한 이유를 아십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태산의 목소리에 온기가 담겼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고요.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이렇게 드러나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은 외모도 화려하고 학벌도 좋습니다. 집안도 좋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태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곁엔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요. 당신은 아닙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 태산을 봤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얻는 만족, 저는 원치 않습니다. 태산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진 양.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연아, 서진 양을 집까지 바래다 주거라. 아버지, 나는 먼저 가겠다. 태산은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제게 준 돈입니다. 서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태산은 지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도연과 서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응. 우리 끝이야.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도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어. 아니, 아버지뿐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을 거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미안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 불러줄게. 조심히 들어가. 그는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사진도 찢어진 쇼핑백 조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태산은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아들을 봤습니다. 끝났느냐? 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가?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태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게 마련이야. 너를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았다는 거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이 물었습니다. 배고프냐? 예. 나는 배가 고프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국밥이나 먹으러 갈까? 좋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의 24시간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국밥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시기사, 공사장 인부, 야간 근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오세요?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오곤 하지.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태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두 사람은 묵묵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사람을 보는 법도 진짜 가치가 뭔지도요. 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거라. 인생은 길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태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기억해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네, 아버지. 언젠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진짜 따뜻한 사람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태산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도연은 진짜 어른이 될 것입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할 일이다. 용서하실 건가요?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란다.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될 순 없지. 도연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희망의 아침이요.